오늘 정석 3문제하고요. 부교재에서 4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해보죠. 정석은 이번에 연습문제 숙제 있었어요. 연습문제 숙제 있었는데 그중에 7-3은 풀진 않고 이야기만 해볼 거예요. 자, 정석 연습문제 펴봅시다. 정석 연습문제 7-3은 뭐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이죠. K에 관계없이 X는 1을 해로 가진다. 그럼 X에 1르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니까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예요? 0K는 0걸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고요. 앞에 있던 항등식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7-4번 해보죠. 7-4번 허수 알파가 다음에 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허수 알파가 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알파바, 혈내 형태인 알파바도 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한 근이 허근이면 또 다른 근은 그 친구의 혈내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실계수 방정식에서 해당하고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근의 공식에 의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안 왔습니다. 네, 연락 없었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 부분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허수면 이 루트 안에가 음수란 이야기죠. 오늘 할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부호가 다른 루트 부분의 부호가 다른 즉 이 허수 파트, 허수부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켤레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허수면 또 다른 근은 그 친구의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첫 번째 저렇게 되어 있을 때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의 근을 알파 바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다이렉트로 써보죠.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있죠. 마이너스 b의 음수배. 이 친구 1차 계수의 음수배란 뜻으로 마이너스 b였으니까요. 플러스 루트 1차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2차 계수 상수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1차의 계수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1차 계수의 제곱 빼기 4, 2차의 계수 상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곱의 특성상 마이너스 b의 제곱이나 b제곱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b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도 b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그냥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가 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음수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친구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가 뿔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근은 이 친구의 근 중에 하나를 음수배한 거. 그리고 얘는요. 요걸 음수배하면 얘가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알파였고 또 다른 근이 알파바였으면 이 친구는 그 친구들을 음수배한 알파바의 음수배랑 알파의 음수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의 근은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바. 우리 원한 대로 뭐예요? 이 근들을 알파바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근의 공식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풀지 않고 좀 정리를 해서 풀 건데 세 번째 친구는 CX제곱 두 번째 친구군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인데
가만 놓고 보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런 잡기술만 알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지 이걸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건 그 시험 보기 직전이나 그런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피세요? 그래도 적어야죠. 과제한 건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연준이도 정신 차리시고요. 자,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근이 뭐였죠? 근의 의미 뭐였습니까? 미지수에 넣어서, 네, 미지수에 넣어서 무엇을 만족시켜요? 등호를 만족시키면 모두 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식 형태에서 x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근이 된다고요. 맞죠? 자, 근데 이 식은 쟤랑 놓고 보면 개수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개수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서 특수한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개수의 순서를 뒤바꿔 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꼭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 하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순서로 뒤바꾸려고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x제곱으로 나누면 c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x분의 1을 잠시만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c 더하기 bt 더하기 at 제곱은 0이에요.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해보죠.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는 0이 되죠.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개수의 배치 구조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미지수는 누군가요? 이거의 미지수? 이 식 누구예요?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랑 등호 있으니까. 이 식의 미지수는 누군가요? 이 식의 미지수 누구예요? t. 미지수 t입니다. 그럼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 됩니까? 되죠. 왜요? 아까 이거의 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라고 했죠. 알파라고 했죠. 그럼 알파를 x자리에 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자리의 알파라고는 이 식의 미지수 t자리의 알파라고는 이 관계도 성립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했네요.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하는 값을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요. 그럼 t의 근이 뭐가 된다고요? 알파가 된다고. A 아니에요. 알파가 된다고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여기 x자리에 알파 바를 넣은 a 알파바의 제곱 더하기 b 알파바 더하기 c가 0이다도 성립해요. 그럼 이 식의 t자리에 알파 바를 집어넣어서 a 알파 바의 제곱 b 알파바 더하기 c 또는 0이다. 이것도 성립하나요? 하죠. 하잖아요. 이게 0이냐 물어봤는데 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했네요. 근이라고요. 그럼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진다고요.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죠. t가 사실 뭐라고요? x분의 1이에요. 그럼 x분의 1이 알파면 주어진 식 누구요? 얘가 성립한다고요. 넣어볼까요? x분의 1에 알파를 집어넣었으니까 사실 x가 얼마라는 거예요? 알파분의 1이라는 거죠? x자리에 알파분의 1을 넣어볼 거예요. 알파분의 1 넣으면 c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b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이에요. 양변의 알파 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c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 알파 제곱이고요. 0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x가 알파분의 1이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요. 똑같이 t가 알파바, 즉 x분의 1이 알파바여도 성립한다고요. x가 뭐면? 알파바분의 1이면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 친구의 근 두 개는 뭐가 된다고요? 알파분의 1하고 알파바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시키는 친구를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수가 뒤집혀 있죠? 개수의 순서가 뒤집혀 있으면 근이 역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개수가 뒤집혀져 있는데, 순서가 뒤집혀져 있는데 그 순서를 원래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뭘까? 나눠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지 결론만 띡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 연습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어떤 매장에서 지난달에 A1 하는 노트북을 B게 팔았다. 근데 가격을 X% 올렸더니 판매량이 EX%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 있고요. 판매량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A만큼의 가격으로 B개만큼 팔았는데 문제에서 가격을 올렸대요. X% 올렸대요.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A에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죠. 올렸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EX만큼 판매량은 감소했대요. 그러면 B, 원래 판매량의 1 빼기 100분의 EX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총 판매 금액이래요. 문제에 안 나와 있는 총 판매 금액, 판매액인데 총 판매액은 여기서부터 이제 상식의 영역이죠. 가격 A1이고 B개 판매했으면 총 판매량은 얼마가 돼요? AB가 되는 거죠. 근데 12% 감소했대요. 12% 감소했다는 다시 말하면 88% 남았답니다. 88% 남았다라 AB 곱하기 100분의 88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한 것처럼 A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2를 하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구한 거고 가격하고 판매량을 곱했더니 총 판매량이 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곱셈 순서 바꿔서 A, B 하고 통분할게요. 100분의 100 더하기 X 하고 통분하겠습니다. 100분의 100 마이너스 2X 했더니 AB 곱하기 100분의 88이라고요. 그럼 AB 약분되고요. 100도 약분되고요. 그럼 분모에 있는 100을 이쪽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8800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0 더하기 X 100 마이너스 2X가 돼요.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정신들이 없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입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2차예요. 인수분해 안 되어 있어요. 우변이 능형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전개해서 정리하셔서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전개하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그 다음에 빼기 200x 더하기 100x니까 빼기 100x가 되고요. x 곱하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제곱됩니다. 그 다음에 8800 넘겨서요. 마이너스 8800은 0이고요.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요. 요거 하면 얼마예요? 만 빼기 8800이니까 얼마입니까? 1200이죠. 자,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버립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600은 0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60하고 10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60하고 10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600 나오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60 하고요. x 빼기 1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60이나 10인데 문제에서 퍼센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0 됩니다. 문제 제일 마지막에 양수라고 나오기도 했고요. 됐죠? 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퍼센트 비율로 어떻게 된다. 그럼 저거고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퍼센트예요. 이렇게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퍼는요. 뭐뭐당이란 뜻이에요. 얼마 분의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가 뭔지 뒤에 적어 놓은 거예요. 센트는 100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한 세기, 100년을 뭐라고 불러요? 센츄리라고 부르죠. 거기서 온 거예요.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그거 배웠나요? 소금물, 바다의 염분 농도를 재는 이야기 배웠나요? 안 했나요? 바다의 염분 농도는 퍼밀이라는 걸 씁니다. 퍼밀이라는 걸 쓰고요. 밀은 천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천년을 뭐라고 불러요? 밀레니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천을 의미하는 접두어라 천당 얼마냐? 그래서 1000g, 바닷물 1kg 속에 몇 개의 몇 개래 얼마만큼의 염분이 있냐를 따지는 게 염분 농도 퍼밀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퍼센트 이야기는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윤 씨,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들 피곤해합니까? 젊은 친구, 젊은 것도 아니죠. 어린 친구들이. 연준이도 정신 차리시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에 7-8번에 있는 정오각형 이야기 해보죠. 정오각형, 도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도형에 대한 내용은 중3 때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N각형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공식 있거든요. 그래서 정N각형에 뭐부터 할 거냐면 내각의 합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각의 합부터 이야기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 몇 도입니까? 180도죠. 사각형은요? 360도. 오각형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씩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 180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증명하지 않을게요. 사각형 있죠? 사각형은 대각선 하나 그으면 삼각형 두 개가 됩니다. 오각형은요.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 삼각형 세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육각형은요. 대각선 그으면 삼각형 네 개가 되죠. 삼각형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도짜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내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를 통해 구할 수 있고요. 그럼 한 내각의 크기는 전체 각의 합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역시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늘 180도입니다. 외곽의 합은 늘 미안해요. 180도 아니에요. 360도입니다. 외곽의 합은 늘 360도예요. 그러면 이 오각형은 외곽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오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외곽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돼서요. 5로 나눠주면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옵니다. 한 외곽의 크기가 12도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72도니까 내각하고 외곽을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내각의 합은 내각 하나의 크기는 얼마냐면 108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크기 108도예요. 물론 이걸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오각형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나와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길이 문제에 1이라고 나왔는데 이 길이도 1입니다. 정円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무슨 도형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되죠. 꼭지각의 크기가 108도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두 친구를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요? 72도가 돼야 되죠. 그럼 하나의 크기 얼마예요? 36도입니다. 여기 36도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36도고 여기도 36도가 돼요. 왜요? 이 친구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36도, 여기 36도예요. 그림이 좀 그 정행각형이 안 그려져 있네요. 여기 36도죠. 여기 36도죠. 자, 그러면 둘을 더하면 외곽의 크기가 나와요. 36, 36도 하면 얼마예요? 여기 72도예요. 그럼 여기 72도고 여기 36도예요.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108도죠. 108도면은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72도여야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두 종류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게 정오각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걸 정오각형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중2 내용에서도, 중3 내용에서도 종종 다뤄집니다. 고1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자, 그럼 이게 무슨 도형이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요.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 1이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길이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를 뭘로 놨냐면 B로 놨어요. 그래서 B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 문제에서 A로 놨거든요. 근데 이 도형이 다시 한 번 더, 이거 그림 좀 구리게 그려졌어요. 이 도형이 다시 한번 무슨 도형이 되냐면 36, 36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얘랑 닮음이에요. 왜요? 여기 36이고 여기 36이잖아요. 그래서 닮음인 형태로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나오고요. 이거 A입니다. 그럼 조그만한 친구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A, 여기 A, 1, 그리고 여기 36, 36으로 생긴 친구인 겁니다. 이 친구 뒤집어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큰 친구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1, 1, 여기 A, 여기 1. 닮음이라고요. 그래서 A 대 1은 1대 A 더하기 1입니다. A 대 1은 1대 A 더하기 1이고요. 1은 A 더하기 1이 성립합니다. 전개해서 정리하고 넘길 거예요. 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0이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요. 그럼 뭐예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큰의 공식 써야죠. 큰의 공식 씁니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고요. 1이니까 5네요. 그럼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든지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이거 음수네요. 길인데 음수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A 값이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두 종류의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1 문제나 중3 문제에 종종 나와요. 그리고 근의 값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재 씨, 뭐 하셔야겠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연준 씨, 정신 차리시고요. 지윤이도 정신 차리시고 왜 이렇게 졸아요? 졸지 마시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오늘 6명 있는데 3명이 정신이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어요. 그걸 거기다 적어야겠습니까? 이거 우리 과제한 거 푸는 거예요.
과제 연구 푸는 거잖아요. 정석 과제 푸는 공간 따로 있잖아요. 자, 부교재 A의 155번 보겠습니다. 155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가 굉장히 처음 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예, 의미가 좀 적은 문제라서 학교 시험에도 나올까 말까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잘 안 나오는데 나온 김에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기 때문에 이걸 한 큐에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유리수로 만들 겁니다. 지금 무리수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유리수로 만들려면 이 친구의 켤레 형태를 곱하면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리수를 만드는 게 현재 목표이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거의 켤레 형태, 조금 켤레 형태랑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루트, 무리수를 없앨 수 있는 형태인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 돼서 x제곱만 남습니다. 됐고요. 이거 전개는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을 더했으니까 1 하고 이렇게 하면 3루트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2루트 2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요. 2 더하기 루트 2가 돼요.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2고요. 이렇게 하면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보이시면 인수분해를 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서요. 이따가 인수분해하는 건 다시 보여드릴 텐데 무리수 단계에서 인수분해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쓸 거냐면요.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이거의 제곱이라고요. 이거의 제곱을 직접 할게요. 그럼 1 더하기 4 루트 2 더하기 8이에요. b제곱 빼기 4ac니까 4ac까지 하면 요거까지 하면 8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4 루트 2 사라지고요. 8 사라져서 루트 1이에요. 루트 1이네요. 그럼 1이죠. 그럼 얘는 2분의 뿔마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플러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2분의 마이너스일 경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약분되네요. 약분까지 해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약분까지 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둘의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차예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이 친구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똑같이 있는데 얘가 1을 뺀 거죠. 그럼 얘가 더 큰 거네요. 그러면 이 둘의 차는 얼마냐면 얘에서 얘를 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마 안 보였을 테지만 여기서 이렇게 곱했잖아요. 이걸 곱한 결과물 말고 루트 2에 1 더하기 루트 2로 쪼갠다면 우리 인수분해할 때 곱해서 x제곱 나오는 거 2개, 곱해서 에 나오는 거 2개인데 그 2개가 얘라고요. 그래서 이건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랑 x 하면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루트 2, 둘 더하면 1 더하기 2 루트 2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끝나서 하나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고 하나는 이거의 음수배인 얘가 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무리수까지 있는 형태의 인수분해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간단히 정리해서 근해 공식 쓰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최초 형태에서 근해 공식 써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식을 아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근해 공식은
개수가 무리수여도 쓸 수는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59입니다. 자, 한 근이 알파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근은 뭐였나요? 뭘 보고 근이라고 하나요?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근이에요. 그럼 이 식에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한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이고요. 알파 세제곱분의 1은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계속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이후에도 나온다고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재흥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뭔가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하고 뒤에는 뭐 돼요? 마이너스 2의 곱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1하고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알파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은 무조건 1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건 선생님이 지난번까지 적던 걸로 이게 와야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만 알면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가지게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에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죠. 근데 이 식은 분모에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모의 알파를 가지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요? 알파로 나눠버리는 거죠.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을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라는 사실을 찾았네요. 그러면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됐죠? 맞죠? 이거 지금 한 10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는 거. 그러면서 역수 형태는 곱하면 알파 값에 관계없이 1이니까 4개 중에 사실은 하나를 알고 있는 거라 3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형태를 어떻게 변형시킬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161번입니다. 절대값 나왔어요. 자, 어제 선생님이 절대값 이야기하면서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해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두 파트 수업하면서 첫 번째 내용의 끝에 있는 게 이거였었죠. 절대값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절대값 이야기만 제대로 알아가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뭐였었나요? 절대값 문제를 푸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뭘 다 해봐요. 필기한 거 보세요. 뭐라고 적었나.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서 베이직이라고 적어놓고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희재 뭐라고 했어요? 있는 걸 읽지 말고 이해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였어요? 복습하세요. 왜 안 어려운 내용인데 복습들을 안 합니까? 연우 뭐였나요? 절대값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무엇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눴나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복습하세요. 이론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문제만 풀고 끝날 거면 중학생, 초등학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럼 왜 이론 설명을 하겠습니까? 문제만 쫘르륵 풀어주고 풀어와 그러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였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161번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뤄드렸습니다.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의 절대값을 벗기면서 풀마 상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양음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까지 다 배우고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그땐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1이다랑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바깥 부분에 상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로 다시 보면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의 절대값은 얼마? 1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 이거의 근이 얼마래요? 한 근이. 오늘만 벌써 4번째, 5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근의 의미가 뭡니까? 지윤 씨, 근의 의미가 뭔가요? 미지수. 미지수에 넣었을 때 맞아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x인가요? a인가요? x예요. 왜요? 문제 써 있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요. 그럼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2를 집어넣어요. 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그러면 요건 사라지네요. 결국 a제곱 플러스 2a의 절대값이었더니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론 여기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대입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그럼 절대값 바깥에 상수만 있죠? a제곱 플러스 2a가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제곱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거나 아니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의 곱을 구하세요. 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다다음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직접 근을 구해서 곱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배웁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a분의 c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하고 1이기 때문에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으로 다 구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 구하셔야 됩니다. 요건 인수분해 되는데 이건 안 되죠. 근의 공식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165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던 퍼센트 문제예요. 그래서 종류만 조금 다른 퍼센트 문제인데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낮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에 가격이 P예요. 근데 X% 인상한다고요. X% 인상하면 P에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X% 인하한다고요. 그럼 이 가격에서 인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에서 1-100분의 X만큼 X% 인하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가격에서 4% 낮아졌대요. 4% 낮아졌다는 건 96% 남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1-100분의 4. 됐죠? 자, 그러면 X를 구하세요인데 아까 전처럼 P는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100분의 100 더하기 x고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는 100분의 96이 됩니다. 약분되고요. 곱해요. 그럼 이건 합차 공식으로 만 빼기 x제곱이고요. 9600입니다. 그럼 싹 다 넘기면 되겠네요. x제곱 빼기 400은 0이에요. 400 제곱수네요. 400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400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20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 빼기 20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얼마? 20이나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x는 20%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2교시에 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렇게 다들 정신 나가 있는 상태면 안 됩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고요. 필기들 좀 하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벌써 며칠인가요? 30인가 31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30이네요. 30. 얘기 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 볼 겁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된 중간고사 범위 전체는 어디까지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전까지 해가지고 시험 볼 거고요. 그거 점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오답은 오답대로 나갈 건데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2차 방정식 파트 나갑니다. 2차 방정식 파트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틀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 금요일부터 다음 목요일까지 평균 점수가 50점 안 되시는 분들은 추가 과제 금요일 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1일 테스트 신경 써서 보세요. 알겠죠? 추가 과제 되게 많을 겁니다. 본인이 틀린 유형수 곱하기 3 정도 될 거예요. 50점 미만이라는 건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곱하기 3이면 적어도 40문제 넘어갈 겁니다. 1일 테스트의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될 경우요.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뭘 어떻게 계산해요? 뭐를 어떻게 계산해요? 뭐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요. 그렇게 해서 그 평균 점수가 50점이 안 되면 금요일 날 방금 이야기한 추가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많으신 분은 100문제 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틀리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50점 이상이신 분들은 안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시험 보세요. 예, 알겠죠? 그냥 쓱 보고 말지 말고 신경 써서 시험 보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보는 건 부모님한테도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겁니다. 선생님은 매번 말합니다. 너희뿐만 아니고 모든 학년,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 가르칠 때도 이야기해요. 학원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에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실력을 높여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시험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시험을 잘 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본인의 실력이 높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내일 모레 시험을 본다면 가르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을 높이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들 중에 아예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론 수업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에서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것만 하면 오늘 공부한다고 내일 성적이 오르진 않지만 우리 1월, 2월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수학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옛날엔 선생님도 처음 너희들 학생들을 가르칠 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잘못해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되게 오래 가르쳤어요. 20년 넘게 가르쳤어요.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알아버렸어요. 똑같은 수업을 듣고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3수, 4수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럼 그게 선생님 탓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수업을 듣고 누구는 좋은 결과 나오고 누구는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모두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선생님 탓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수업을 듣고 누구는 좋은 결과 누구는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예요. 선생님하고 수업 4시간 하죠? 4시간 중에 사실 선생님 이론 수업하는 거 방학 때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문제풀이 해주는 거 1시간, 이론 1시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최소한 2배는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2배를 안 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층의 학문입니다. 있어 보이죠? 쌓인다고요.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덧셈을 모르는 친구들은 곱셈을 할 수 없어요. 곱셈을 모르면 나눗셈을 못하고요. 구조가 당연한 겁니다. 1차 방정식을 모르면 지금 하고 있는 2차 방정식 내용은 당연히 모릅니다. 물론 1차 방정식을 안다고 2차 방정식을 알 수는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없으면 뒤에 내용들을 할 때 점점 빵꾸 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풀어주진 않았지만 항등식 문제가 나왔죠. 항등식이라고 안 나오고 항등식의 개념만 써서 풀어가지고 설명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할 때 열심히 안 했다면 오늘 한 연습 문제 7-3을 보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7-3을 만약에 손도 못 댔다. 이게 항등식인지 모르고 풀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푼 거지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가 이론적 베이스가 없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중등입니다.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유형별 학습만 하면 돼요. 중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중등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고등은 안 됩니다. 고등은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건 있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군요. 다음 주 금요일에 볼 고등학교 실제 기출문제를 본다면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해를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재구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개어렵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면 손도 못 재는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려 봤자 다른 종류의 문제로 바뀌어서 나오면 못 풉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처음 할 때 중요한 거 2가지 요소. 첫 번째 복습, 2번째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껌 씹는 건 좋은데 풍선은 불지 맙시다. 집에서 매일매일 복습하라고 이야기 분명히 드렸고요. 이건 비단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때 선생님이 복습하라는 이야기 하면서 어려운 건 아닌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죠? 선생님이 1년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실제로 복습을 하는 친구는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 안 되는 친구들은 비약적인 성적의 향상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선생님이 뭐 나온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1년 후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공수원을 똑같은 레벨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수업 듣고 있는 겁니다. 혹은 수업 들을 레벨은 안 되는데 어려운 클래스 가서 뭔지 하나도 모르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학위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죠?
지윤이 빼고요. 몇 살이죠? 10. 10 몇이에요? 5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14이에요? 14밖에 안 돼. 해 바뀌었는데 14살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이 그 이상 먹었어요. 3배 가까이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수학적으로만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 아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되었어요. 선생님 나이까지도 아니죠. 수능을 볼 때 선생님 만큼 알거나 선생님 이상 알아야 돼요.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리니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19, 20살 되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거나 선생님만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나이 먹는다고 자연히 알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시간쯤 되면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용부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중학교 내용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내용부터는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겨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만 하시면 이후에 노력하는 게 몸에 배면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모르는군요. 좋아요.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 또는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별식에는 이만한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판단하는 식이 되고요. 판별하다, 구별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판단하다, 구별하다. 디스크리미넌트예요. 그래서 그거의 이니셜 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판별식 D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의 공식을 써보죠. 근의 공식을 나눠서 적을 거예요. 그럼 얘는 X값이 2개 나오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두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얘, 하나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수이기 위해서는 근이 실수이기 위해선 이거 실수해야 돼요. A. 이것도 실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루트의 결과물도 실수해야 돼요. 그럼 루트의 결과물이 실수하면 안에 있는 친구가 어때야 돼요? 음수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거나 뭐면 안 되냐면 허수면 안 돼요. 맞죠? 실수가 되려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실수해야 되고요. 이거 실수해야 되고 요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전제를 깔아보죠. 이 A, B, C, 개수죠, 개수. 이 개수들이 모두 실수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게요. A, B, C가 실수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잘 안 부르긴 하는데 정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이라 줄여서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ABC가 실수라는 가정하의 이야기예요. ABC가 실수가 아니면 이게 만약에 허수라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허수분의 허수면 허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약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수가 실수라는 걸 기본적으로 깐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친구가 뭐여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이 실수이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근이 허수이려면 이 친구들은 모두 실수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되거나 아니면 허수가 되면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계수가 실수라면 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이 허수려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근이 실수냐 허수냐를 판단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양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별식 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실수다를 하나의 문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이 허수다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표현하는 거고요. 결국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쓰기로 한 겁니다. 루트 안에가 양수면 실수고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쪼개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랑 판별식 D가 0인 경우로 나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근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근데 판별식 D가 정확히 0이라면 근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 D가 루트 안에 있는 친구라고요. 0이고요. 또 다른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0이라고요. 루트 0은 얼마인가요? 0이죠.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어요. 빼기 0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한 근이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또 한 근이 돼요. 근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근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근은 근이 겹치면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지금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두 개예요. 근데 그 근 두 개가 겹쳐요. 몇 개처럼 보입니까? 한 개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선 중근이다 하면 근이 하나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개념을 확장해보죠. 아직 안 배웠지만 3차 방정식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야겠어요? 3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근 두 개가 이렇게 겹쳐요. 그럼 근이 전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중근이에요. 왜요? 근이 어쨌든 어떻게 됐으니까? 중복됐으니까. 중근은 근이 하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중근은 뭐면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겹치면 중근이라고. 중복되면 무조건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2차는 근이 최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가 겹치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개처럼 보이니까 2차에서 중근을 무엇으로 해석해도 된다고요? 근이 한 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2차가 넘어가는 친구에서 중근을 가진다? 그럼 근이 한 개다랑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실수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근의 개수까지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실근이 몇 개까지냐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적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고요. 중근을 가진다 혹은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판별식 D가 0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진다 혹은 한 쌍의 허근을 가진다 또는 이거 왜인지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죠. 뭐냐면 켤레 형태의 허근을 가진다. 이거 모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답니다. 왜 굳이 켤레 형태여야 되는지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할 거예요. 요거는 내일 근각예수의 관계 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허근 하나 나오죠? 그럼 다른 친구 무조건 이거의 켤레 형태입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실개수 방정식에서만 씁니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씁니다. 연준아, 일어나세요.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개수가 모두 실수여야 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0, 허근, 한 쌍의 허근, 켤레 형태의 허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요.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 밑에 있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적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아까 밑에 적어야 되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거예요.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두 실근을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지우긴 했는데 아까 전에 제일 위에 뭐라고 적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더한 게 얘예요.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와 판별식 D가 0이다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두 실근을 가진답니다.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게 판별식 D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두 실근을 가진다도 들어가냐면 어쨌든 판별식 D가 0이어도 근이 두 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두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개가. 판별식 D가 0이면.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하면 판별식 D가 0이지만, 0보다 크지만, 그냥 두 실근을 가진다면 이것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냥 두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중근도 하나하나로 세는구나. 그래서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종종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두 실근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결국 판별식 D는 0이다를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판별식 D가 0이다랑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X는 근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합치면 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아까 썼죠.
또 다른 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똑같은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나오는 거죠. 누가? x가요. 그럼 어제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왔죠? 그럼 반대로 는형꼴로 정리해 볼게요. 는형꼴로 정리할 건데 여기에 이쪽으로 넘겨서 2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뒤에 뿔마 0이 있잖아요. 이 뿔마 0을 사실 왜 생겼었냐면 뿔마 루트 땡땡땡이 왜 생겼었냐면 이걸 넘겨서 2ax 플러스 b는 뿔마 0 해서 원래는 루트였죠? 이거가 나왔던 이유가 제곱되어 있는 친구를 제곱을 벗기면서 나왔었던 거예요. x의 제곱이 3이면 x는 뿔마 루트 3이다. 그 내용 때문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가려고 양변의 제곱을 해볼 거예요. 양변의 제곱을 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 2ax 플러스 b 맞나요? 네, 제곱은 0이에요. 뭐예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변은 뭐가 됐습니까? 0이 됐잖아요. 결국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니면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어진 식이 뭐가 된 거냐면 x-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풀어서 적으면 x-1, x-1은 0이죠. 그럼 근이 1. 두 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같죠? 중복돼 버렸어요. 중근이 됐다고요. 중근이 됐다. 판별식 d가 0이다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죠? 그래 놓고 보니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결국 판별식 d가 0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별식은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씁니까? 판별식은. 2차 중요한 포인트는 방정식에서만 써요. 근데 완전 제곱식은 우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2차 식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 방정식은 아니지만 판별식 형태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쓰고 있던 내용이 사실은 2차 식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오늘 필기는 여기까지고요. 문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만 좀 풀어보죠. 연준 씨 적으시고요. 그만 자.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거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안 적혀 있으면 지난번에 한번 기회 줬으니까 이제부터 풀이 안 적혀 있으면 다 적고 갈 겁니다. 다른 데 한 거 있으면 그거 붙이세요. 자, 정석 몇 페이지냐? 124페이지네요. 124페이지의 기본 문제 8-4의 1번 할 겁니다. 자, 문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 식이 빠졌네요. 플러스 y제곱 여기 빠졌네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x, y의 근이 한 개씩 있대요. x도 하나, y도 하나래요. 그럼 x에 대해서 현재 몇 차죠? x에 대해 몇 차예요? y는요? 2차예요. x도 2차고 y도 2차인데 그 근들이 몇 개만 있대요? 한 개만 있대요. 그리고 문제에 실수 xy가 한 개씩 있다고요. 실근이 하나만 있다고요. x도 실근 하나, y도 실근 하나. 그럼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x가 1차인 건 하나, 둘 있네요. 2y 더하기 2kx,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x가 없는 친구들, y제곱 플러스 요거 좀 정리할게요. 1 더하기 k, y 플러스 5는 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2차, 1차 상수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근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이거 x의 실근이 한 개 있다고요. 얼마냐가 아니고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용해야 돼요? 이차인데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니까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A가 될 거고요. 2차의 개수 A, 1차의 개수 얘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인 얘가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B제곱, 이게 B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Y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 Y 플러스 5는 판별식인데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2y 더하기 2k죠. 그럼 사실 2배의 y 더하기 k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의 제곱이고요. 그럼 요 2의 제곱하니까 앞에 4가 붙고요. y 더하기 k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4가 있고요. 2의 제곱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4ac라 4가 또 있네요. 무조건 4가 있죠. 약분할 수 있어요. 양변을 4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눈다고 해도 이게 0이다 혹은 0보다 크다 작다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안 줄 겁니다. 그럼 방금 뭔 행위를 했냐면 양변을 4로 나눴어요. 그래서 판별식 D를 4로 나눠도 됩니다. 4분의 D 공식이라고 불러요. 4분의 D 공식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되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거든요. 이 B'이 뭐냐면 B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가 짝수일 때만 쓰는 거냐면 이 2차가 짝수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도구지 꼭 알아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따 정도로만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선생님은 한동안 쓰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4분의 D 나오면 아 이게 짝수라서 그냥 정리를 한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짝수냐 홀수냐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2ky 플러스 k제곱이 이 친구고요. 빼기 2배인데 넣어볼게요. 2y제곱 빼기 2 괄호치고 1 더하기 k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사라지죠? 마이너스 y제곱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2ky 마이너스 2ky니까 요게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남는 건 마이너스 2y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면 x의 근이 몇 개라고요? x의 실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 왜요? 판별식 D가 0이니까. 얘가 판별식이었잖아요.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럼 판별식 D가 0이니까 실근이 한 개라고요. 보세요. 그럼 요거를 만족하면 x의 실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y의 실근도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되죠. 맞나요? y의 실근도 한 개여야 된다고. 몇 차예요? y에 대해. 2차죠. 2차인데 실근이 한 개여야 된다고요. 2차 친구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또 D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D 썼으니까 여기도 D 쓰면 헷갈리겠죠? 여기를 X에 대한 D라서 DX라고 쓸 거예요.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판별식 D라서 DX라고 적을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D1, D2로 적기도 하는데 헷갈리니까 보통 이렇게도 많이 적어요. 그럼 이건 Y에 대한 판별식을 구할 거죠. DY라고 쓸 겁니다.
자, 판별식 똑같이 써요. B제곱, 이게 B예요. 제곱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고요. C는 K제곱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여야? 0이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0이면 정리해보죠.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그럼 4 아까 전처럼 약분합시다. 4분의 D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건 1, 여기는 마니까 플러스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나왔네요. K제곱 마이너스 9인데 9는 3의 제곱이죠. 0이라고요. K는 얼마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양수 이런 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K가 3이나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y, dy, 판별식 d가 0이라고요. 누구의 판별식 d가 0이라고요?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이라고요. 그럼 y의 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거에 의해서요. 그럼 y의 근이 한 개인 거 이야기 됐죠? 근데 이게 y의 근이 한 개가 되면서 이거의 근이 이거가 0이 되니까 이거는 누구냐면 x의 판별식이었어요. 그래서 판별식 dx가 0이니까 x의 근도 한 개가 되는 겁니다. 흐름이 어떤지 알겠어요? k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면 dy가 0이고 dy가 0이면 dx도 0이니까 y의 실근이 1개, x의 실근도 1개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x, y의 실근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순서가 반대로 나옵니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dy가 0인 걸 찾으면 x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dx가 0인 걸 찾으면 똑같이 k는 3이 나와요. 해보시면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x, y가 둘 다 있는 식에서 실근을 가진다 또는 실근을 한 개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인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는 우리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어요.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실근이 한 개씩이 아니고 실근이 존재한다. XY가 실근을 가진다. 실수 XY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판별식 D가 0하고 같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부등식 이야기니까 나중에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근이 하나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근이 하나다는 문제보다는 얘네들이 실근을 가진다. XY가 실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알겠죠? 왜 판별식에 또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형태 변형에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쉬었다가 투데이 풀어보자. 쉬세요.